자, 25강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 때 가장 처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약수와 배수에서도 물론 자연수의 성질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음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나누는 연산,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문자의 사용,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한, 자, 처음 나오는 것이 문자를 사용한 식 세우기입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것인데 문장을 잘 읽고 그 문자에 맞는 식을 세워야 되는, 그 뜻에 맞는 식을 세우는 거죠.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그것을 간단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량 관계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그 문자에 해당하는 수들이 바뀔 때마다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수량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첫째,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문자의 뜻에 맞게 문장을 잘 읽어야 되고요. 문장을 잘 읽고 나서 그 뜻에 맞게 그 수량 관계의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에 맞게 찾은 식에 따라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수량 관계라는 것이 조금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와 어떤 수량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 보면, 실제로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런 수량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첫째,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a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둘째는 예를 들어서 둘레를 구해봐라.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봐라. 그러면 a가 2개고 b가 2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로가 a고 세로가 b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또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까 당연히 둘레는 a가 2개고 b가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나 같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수량 관계를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주 쓰이는 수량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물건의 가격.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온다 그럴 때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물건 한 개의 가격인데, 선생님 이걸 줄여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한 개 값 곱하기 물건의 개수인데 이것은 산 개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개수.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를 계산하면 그 물건의 값이 나옵니다. 자, 한 개 값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에 300원입니다. 그런 연필을
10개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개 값이고 10개 샀다는 것이 산 개수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3,000원이라는 우리가 물건 값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를 하면은 물건의 가격이 정해진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는 거스름돈. 거스름돈이란 뭐냐면 물건을 샀는데 돈을 10,000원짜리를 내면 거슬러 받게 되겠죠. 그죠? 10,000원에서 뭘 뺄까요? 물건의 값을 빼겠죠. 그것은 바로 여기 1번에서 얘기한 이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스름돈이 됐든 다른 것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학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전체에서 사용한 것을 뺀다든지 일부를 뺀다든지 이렇게 전체에서 일부를 빼는 방식의 계산 방법이 수학에서는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쪽짜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300쪽을 읽었어요. 그러면 남은 쪽수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쪽수는 500-300 해서 200쪽이 남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전체 원래 것에서 사용한 것을 빼면 또는 읽은 것을 빼면 나머지가 된다. 전체에서 뺀 나머지. 전체에서 일부를 빼면 바로 뭐가 되느냐? 나머지. 찌끄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여기는 거스름돈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기 소금물 농도도 마찬가지고. 자, 요것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다른 강좌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놈의 링크는 이 동영상 밑에다가 바로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식을 사용해서 나타냈는데요. 자, 어이구, 이거 뭐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떤 점에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삭제를 해버리고, 자, 여기는 지워버리고, 자, 새로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자, 한 개에 300원 하는 사탕 N개의 가격을 문자식으로 나타내보자 그랬어요. 자, 한 개의 사탕 한 개 가격은 한 개 값은 얼마냐? 300원이다. 근데 그 300원에다가 산 개수 1, 한 개를 샀으니까 산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물건 값은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개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사면 한 개 값 곱하기 두 개. 물론 이걸 계산하면 300원이 될 것이고요. 요걸 계산하면 600원이 되겠죠. 자, 요 뒤에 계산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식을 나타낼 때는 이 관계에 의해서 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3개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 곱하기 3개가 됩니다. 따라서 요 개수가 여기 산 개수와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렇게 맺어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땡땡땡 해서 n개를 샀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300 곱하기 n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300 곱하기 n개. 자, 그래서 300 곱하기 n개를 사면 300 곱하기 n이 바로 이게 값이 되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개자를 썼었는데 지웠습니다. 원이에요. 원. 그죠? 300 곱하기 n 만큼의 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탕 n개의 가격은 30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때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한 개 값이고요. 요 뒤에 있는 n이 바로 산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대량으로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자, 라면, 학생들은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 한 개에 500원이에요. 500원. 좀 싸게 500원. 자, 라면 한 개에 500원인데 라면을 n개를 사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50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 값 곱하기 산 개수를 해주면 물건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문자식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지워보죠. 이제 제목 잘 기억하실 테니까.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에 1000원인 사과 A개의 가격. 그러면 한 개 값 1000원 곱하기 산 개수 A. 그리고 이것은 가격이니까 단위가 원이죠. 그죠?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14살인 서진이의 X년 후. 나이는 1년에 한 살씩 더 먹잖아요. 그죠? 그럼 X년이 지나면 나이도 X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 현재 14에다가 X년 후에는 X만큼 더해진 나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세를 쓰면 되겠습니다. 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이의 단위죠. 그죠? 이 앞에 문제에 세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살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14살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14세니까 14 플러스 X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제에 적힌 단위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을 때 문제에 적힌 대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19인 두 자리 자연수를 문자로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1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9다 그러면 이거 39가 되잖아요. 그죠? 39. 자, 숫자는 이렇게 39라고 쓰고 읽을 때도 39라고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문자가 되면 X9 이렇게 써 있으면 X19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문자로 된 식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문자여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10의 자리에다가는 10을 곱해주고요. 10 곱하기 X. 1의 자리에는 그냥 써줘요. 1의 자리를 그냥 더해줍니다. 자, 이거는 원래 어디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이 39라는 것은 10이 3개고 1이 9개다. 그래서 30 플러스 9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는 걸 배워요. 10이 3개에 1이 9개. 그죠? 자, 12 X개에 1이 9개인데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여기 생략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다가는 10을 곱해주고요. 1의 자리에다가는 1을 곱해야 되는데 1은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100의 자리가 있다면 그 100의 자리에다가는 100을 곱한 다음 이것들과 나머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문자로 문자가 포함된 식을 나타낼 때는 두 자리의 수를 쓸 때 10 곱하기 X 플러스 9 곱하기 1은 생략. 그래서 두 자리 수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이 마지막 거는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대. 가로가 6이고 세로가 A인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6cm는 생략하고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A. 그리고 여기에 넓이의 단위인
제곱센티미터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어려운 것들은 지금 좀 빠져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꼼수 뭐 이런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꼼수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그거 안에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을 원가 정가만 나오면 힘들죠. 농도만 나오면 힘들죠. 그런 것들 한꺼번에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몇 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따로따로 옮겨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빠르게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한 개에 600원인 빵 X개와 빵과 한 개에 500원인 우유 Y개를 샀어요. 빵과 우유를 같이 샀죠? 그럼 빵값과 우유값을 곱하나요? 아니죠. 빵값과 우유값을 더해줘야 되죠. 근데 빵값은 어떻게 되느냐? 한 개값 600원 곱하기 산 개수 X개. 그리고 우유값은 어떻게 되느냐? 한 개값 500원 곱하기 산 개수 Y개. 근데 그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고요. 물건을 여러 개를 사면 그걸 합계를 내는 거죠. 그죠? 합을 내야 되고, 그때 이 뒤에 단위는 값이니까 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A1짜리 물건을 사고 1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자, 물건값을 다 해서 물건값이 A1이래요. 그럼 거스름돈은 뭐냐? 거스름돈은 어떻게 구하죠? 낸돈 마이너스 물건값. 그죠? 물건의 값이 낸돈에서 물건값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낸돈이 얼마예요? 1000원 냈어요. 1000원. 그리고 물건값은 얼마예요? A1. 그래서 1000 마이너스 A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을 해봤는데요. 자, 3, 4번을 좀 가져와 볼까요? 자, 이쪽에서 3번, 4번, 3, 4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3, 4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한 권의 B1, 한 권의 B1 한는 공책 3권을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똑같죠? 거스름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낸돈 마이너스 물건값이에요. 물건값. 근데 여기는 물건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건값이 한 개값 곱하기 산 개수가 되겠죠. 그죠? 산 개수.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낸돈은 5,000원이고요. 마이너스 한 개의 B1인 공책 3권을 샀기 때문에 B 곱하기 3을 빼야 됩니다. 이때 뺄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곱셈 먼저 하죠. 그죠? 이 곱셈을 해서 물건값이 정해진 다음 5,000원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단위도 마찬가지로 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에 2,000원인 김밥 X줄과 한 병에 500원인 물병 Y개를 사고 만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자, 여기 거스름돈 마찬가지죠. 그죠? 낸돈은 얼마입니까? 만원. 근데 빼야 되는데, 여기 물건값을 빼야 되는데, 물건값이 좀 복잡해요. 김밥도 빼야 되고, 물병값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산 금액을 다 더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그죠? 2,000원짜리 X줄과 플러스 500원짜리 곱하기 Y개를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문자와 식이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을 나중에 괄호를 풀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정리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만원은 됐고요.
자, 이렇게 곱해서 분배 법칙을 씁니다. 마이너스 2000 곱하기 x.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00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마찬가지로 원 이렇게 쓰면 10,000원 내고 김밥 사고 물 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약간 좀 복잡한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2번인데 문제의 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색다르게 생겼죠, 그죠? 조금 더 색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연속된 세 자연수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수가 x일 때 가장 큰 수는 뭐가 되느냐? 연속된 수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연속된 수. 연속된 세 자연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8, 9, 10. 이런 식으로 1이 커진 이런 세 수를 연속한 세 자연수. 만약에 연속한 네 자연수에서 시작이 만약에 7이라면 7, 8, 9, 10 이렇게 4개를 적으면 연속한 네 자연수 이렇게 됩니다. 연속된 세 자연수란 것은 바로 여기 앞에 숫자에다 1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또 1 더하면 그 다음 숫자, 또 1 더하면 그 다음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를 x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연속된 자연수니까. 그럼 세 수기 때문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2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수수를 정했을 때 가장 큰 수는 바로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연속된 세 자연수, 가장 작은 수를 x라 할 때 그 연속된 세 자연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걸 다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때 배웠죠? 비와 비율, 그죠? 비와 비율. 비와 비율. 자, 이거 연결입니다. 연결. 초등학교 때 배운 걸 모르면 여기서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비와 비율. 자, 요거 잊어버렸으면 초등학교 책 꺼내서 비와 비율을 한번 더 조사해 보고요. 그 비와 비율 중에서 특별히 백분율에 대한 공부를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납니다. 자, 학생이 X명 있는데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것은 이 30%라는 것이 바로 백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30을 곱해주면 바로 30%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명이네요. 그죠? 명이네. 그죠? X명 중에 30%. 그래서 100분의 3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5과목의 총점이 X일 때 5과목의 평균 점수는 총점이 X인데 평균 점수는 이것을 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평균 점수는 점수의 총합을 과목수로 나누면 돼요. 자, 여기 점수의 총합이고요. 얘는 바로 뭐가 됩니까? 과목수가 되겠죠. 그죠? 과목수 5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단위는 이게 시험 점수니까 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분의 x 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의 답은 5분의 x 점.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위에다 점을 괄호를 써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괄호를 쓰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나타낸 것을 해봤는데요. 간단한 것들을 해봤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사용한 식 중에서 특별히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강좌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세한 원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 강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찾아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속력이 뭐냐 하면 시속 3km 그러면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3km 그러면 1시간에 3km 가는 속력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시속이면 1시간에 3km 가는 속력이고, 여기가 분속이면 1분에 3km 가는 속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속 얼마, 분속 얼마, 초속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 각각의 그때 단위는 분도 되고 초도 되고 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걸린 시간.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30분 걸렸다 그러면 걸린 시간이 30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시간으로 고칠 때, 분을 고칠 때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의 일치라고 해요. 단위의 일치. 단위의 일치는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2시간하고 2분하고 더해서 4시간이다 혹은 4분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과 분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더할 수 없습니다. 단위의 일치를 시켜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단위의 일치라고 하는데요. 이 거속시 문제에서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가 기본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데 조금 어려우면 이 단위의 일치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다 틀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요. 자, 그래서 요것을 주의 있게 잘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잘라놔야 되겠어요. 자, 이거 공식을 외우는 거는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거속시의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버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시속 100km로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게 거리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런데 속력은 얼마냐? 여기 100km. 100. 그리고 곱하기 시간은 X시간이니까 곱하기 X. 그래서 이때 이걸 곱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선생님, 이게 둘이 단위가 같아요? 자, 이 단위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시속 100km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km per 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이게 속력의 단위가 아니에요. 이 앞에 거랑 이거랑 짬뽕 돼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속력의 단위예요. 속력의 단위. 자, 요 단위와 여기 X 시간에 요 시간하고 시속하고 일치됐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자, 2시간 동안 Akm를 달린 속력은 어떻게 도느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거리는 Akm,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뉘면 2시간. 그래서 자동차의 속력은 km per 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때 요 시가 여기 온 거고요. 여기 킬로미터가 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터고 분이면 여기가 미터가 오고 여기가 분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단위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단위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시속, 그죠? 시속 80km로
y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대요. 다 똑같이 둘 다 거리를 나눠요. 속력을 구할 때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을 구할 때는 거리를 똑같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죠. 자, 거리는 얼마냐면 y 킬로미터를 달렸다. 선생님이 80km. 이게 거리 아니에요? 이건 앞에 시속이란 말이 붙었죠. 그죠? 요거는 속력입니다. 얘가 속력이고 얘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라는 거리를 달렸는데 속력 얼마로? 80으로 달렸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자, 이게 시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바로 나옵니다. 시간. 몇 시간 걸렸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분의 y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런데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농도는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농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해주도록 할게요. 농도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수학도 외워야 돼요. 하지만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공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서 자꾸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식이 외워진 거죠. 저절로 외워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갖다 놓은 문제를 보면은 아주 뭐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자,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이 300g에 소금이 A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것은 이미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지금 A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농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백분율이에요. 농도가 백분율.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반 학생이 전부 45명이고요. 그 중에 15명이 남자예요. 그럼 남자는 전체의 100분율로 얼마일까요? 그러면 전체 45명 중에 남자 15명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00분율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소금물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소금물에서 나오는 것 똑같아요.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은, 여기 농도라는 것은 소금의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소금의 비율. 그래서 이 비율 중에서 얘가 100분율이라는 거죠. 100분율. 그래서 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소금물 중에, 우리 반 학생 전체 중에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은 것 중에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인 전체 중에서 소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비율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는 100분율이에요. 농도는 100분율. 그래서 전체 중에 소금의 비율이 소금물의 농도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300g 중에 Ag이 소금이고 그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100을 곱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농도니까 얘는 100분율이니까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소금물의 농도를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간단히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자, 200 중에서 아이고 300이 아니고 200, 설탕물 200 중에서 설탕이 B가 들어있어요. 그것의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얘도 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도가 7%인 소금물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반 우리 학교에 1000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남자가 15%예요. 똑같이. 자, 그럴 때 남자의 인원은 몇 명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인원은 사람 수는 어떻게 돼요? 1000명 중에 100분의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남자 수는 하나 둘 지우고 150명. 1000명 중에 15%는 150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우리와 학교 전체니까 남자 여자 관계없이 합친 부분이니까 소금물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거 또는 소금과 물이 합쳐진 것, 소금물, 그죠? 설탕과 물이 합쳐진 것, 설탕물 전체, 소금물 전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전체예요. 그 중에서 농도가 7%라는 것은 남자가 15%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소금물이면 소금물의 농도가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소금의 비율인 거예요. 소금의 비율.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지웁시다. 자, 소금물 X 중에서 100분의 7이 소금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위가 g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꼼수 vs 뭐 이렇게 여기 뭐더라 수학적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그 아이템 안에 들어가면은 그림으로는 농도만 나오면 미쳐버려. 막 이런 글이 있고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백분율 이퀄 농도 이렇게 써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이 소금물 농도에 대한 자세한 초등학교에서 연결된 중학교 과정 농도 백분율 그 다음에 거속시 그 다음에 등등 기타 등등 etc 이거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그 안에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좀 요것이 서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25장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자의 사용. 자, 문자를 사용하는 부분이 지나면요, 이제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법과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문자의 사용, 곱셈기호의 생략, 그 다음에 다항식 계산. 자, 여기가 어려운 거는 실제로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숫자만 배웠어요. 숫자를 계산하는 것만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 뭐냐? 문자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학교 과정의 시작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쭉 연결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자의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시청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정식에 활용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꼭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